자, 오늘은 저희가 눌림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죠. 눌림목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런 거일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상황에서 계속 오르지만은 않잖아요, 주식이. 잠깐 이렇게 눌려주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들을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눌리는 상황을 잘 구분하고, 왜냐면 이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 게 쭉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눌리는 것인가 쭉 떨어지는 것인가 이런 걸 1차적으로 구분하고 그 지점을 좀 잘 포착할 수 있으면 돈이 될 것 같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쭉 이렇게 상승하는 와중에 이렇게 돼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눌림목의 시작인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니까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일봉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분봉상에서도 이 리즈는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상승했다가 여기서 이제 눌려주잖아요. 3분봉에 보면 이렇게 눌려줬다가 이 뒤에 흐름에서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잡으면 왠지 여기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엄청 날 수 있을 것 같고, 고수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눌림목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정말 쉴 새 없이 질문을 받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지나고 나서 딱 눌림목은 차트 보면은 차트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보이거든요, 눈에. 아, 여기가 눌림목이었네 하는 거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눌림목을 직관적으로 가격을 딱 보게 되면은 그 이주 파동에서 사실상 가장 싼 가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저기가 최저점이었네, 저기를 잡았으면 내가 저점을 잡는 거였네 하면서 저기를 어떻게 잘 잡을까, 이런 본능적인 궁금증, 호기심, 그리고 그걸 잘 잡아내면 주식을 잘하게 되고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과 착각을 심어줍니다. 제가 환상과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한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 잘하는 사람은 눌림목을 어떻게 잡는가, 정확히 말하면은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눌림목을 잡는다라기보다는 눌림목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수익 나는 매매로 활용을 한다. 큰 틀에선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간단하게 이걸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어떤 상승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걸 구분하고 싶은 근본적인 이유죠. 요런 하락은 피하고 싶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올라가는 거를 잘 구분해내고 싶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게요. 뭐가 올라가고 뭐가 떨어질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면요, 이걸 잘 구분하는 사람은요, 얘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눌림목 잘못 골라서 잘못 파악해서 하락 때려 맞았어요, 요 상황을 그냥 피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상황이 안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갔으니까. 그럼 이해 지어지죠?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이게 선뜻 이해는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들의 니즈는 이 지점을 좀 파악을 해서 바로 여기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사가지고 이 눌림목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다 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 사는 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맞는 접근 방법입니다.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걸 다 보고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이거를 먼저 좀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하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도 떨어지면 어떡하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이제 마치 오름과 내림을 이제 심판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점부터 포지션을 잡아서 유리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뭘 근거로? 이 눌림목을 본 걸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구현되는 실질적인 모습은 이 눌림목이 발생하기 앞선 시점에서 뭔가 정하고 잘 파악해서 눌림목을 잘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눌림목을 다 보고 나서, 눌림목이 만들어진 거 차트에서 보이고 나서 이 뒤에 가서 뭔가 이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뤄지고 난 이 이후에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조금 더 느리게 갈 수 있고, 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아무리 잘해도 이 앞으로 더 빠르게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거는 아니다. 그건 보통 눌림목 활용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찍기 신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요런 부분을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오해는 마셔야 되는 게, 눌림목을 활용하는 매매에 있어서는 이렇게 앞에서는 어렵다. 이 눌림목을 활용하려면 이걸 보고 들어가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고. 그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앞에서는 그러면 절대 사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땐 또 그렇게 또 들으시는데, 그거는 눌림목과 무관하게 그냥 하락을 받아가면서 하락에 베팅해서 나중에 뭐 반등하는 거에서 수익을 낸다, 뭐 그런 식의 다른 플랜의 매매인 거지, 그거는 쉽게 말하면 눌림목과는 무관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눌림목을 활용하려면 눌림목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는. 그쵸. 여기서 그냥 매집을 해나간다, 그러면 눌림목하고 전혀 무관하고 그 매집하는데 눌림목이 있고 없고가 나랑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굳이 이런 걸 저희가 또 구분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락하는 걸 매집한다 이런 건 또 사실 뭐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잖아요. 하면 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눌림목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니 지금 여기까지 사전 설명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이 이후에 뭘 어떻게 이용한다는 건지 이번 케이스로, 이 제조반도체 케이스로 좀 두루두루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드려 볼게요. 네, 제가 차트를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성형을 시켜 볼게요. 일단 여기가 눌림목이란 거는 이미 흐름이 나왔으니까 다들 아시겠죠? 여기 눌림목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눌림목을 기준으로 이 이후의 흐름을 이렇게 박스화 시키는 거예요. 뭐 정확할 필요 없고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성형을 시켰다는 게 여기가 이 박스의 시작하는 왼쪽 하단 꼭지점이 눌림목이에요. 여기가 최저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눌림목을 기반으로 뭔가 매매가 새롭게 파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다음 흐름 안에서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다음 행동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내가 유리할 수 있게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비중을 만들고 어떻게 가격대를 만들고 템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생각하면서 유리한 상황에서 유리하게 포지션을 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제가 촬영일 오늘 클럽에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을 한 종목이거든요. 아마 수익 다들 내셨을 거예요. 이 시점에 제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보면은 가격으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눌림목이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눌림목은 여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기가 눌림목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눌림목을 실전에서 활용하게 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눌림목 이후의 상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눌림목을 활용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차트 모양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눌림목하고 무관하게 이 앞에서의 수급 구조나 요 일봉에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포지션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일봉에서의 꼭지점과 눌림목 요 큰 박스를 가지고 오면서 분봉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얼마든지 매매해 볼 수 있는 박스 구간인 것도 금방 파악이 되실 거예요. 조금 이렇게 넓게 그리고 한 템포 느리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지션 짜보면은 눌림목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클럽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매를 했으니까 이 시점이 시작하기에 좋은 때였다라는 것까지는 들으면 알겠는데 선뜻 의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분봉만 놓고 보면 이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서 뭐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뭐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의구심도 들긴 하죠. 이게 그잖아요. 뭐 이런 케이스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그럼 이걸 무슨 근거로 저게 좋다고 하는 거지? 이것만 좀 설명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눌림목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눌림목을 기반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 상황에서 여기가 눌림목이 됐습니다.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눌림목이 안 됐으면 어땠을까? 여기서 그대로 쭉 빠져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섰다가 그대로 다 꼬꾸라지는 경우 종종 보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게 안 됐다. 단순히 안 됐으니까 좋다 이건 아니고요.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면 여기서 수급이 많이 강했습니다. 그럼 이게 많이 강했다는 어디서 생각이 나왔을까? 일봉이에요. 일봉에서 큰 틀에서의 눌림목을 보게 되면은 이걸 봐주시면 되겠죠. 최근 흐름 대비 많이 강했습니다. 확실하게 눌렸다. 그러면 이거는 반등을 확인했다. 근데 이 강력한 수급이 분봉에서 빠져나갈 기회일 때 안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려 세웠어요. 올려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걱정되는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근데 이거 되게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 일반적인 현상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보던 거. 박스 하단 깨고 뭉갤 때 어떤 식으로 깨나요? 박스 하단을 되게 쉽게 그냥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지지라인이나 어떤 특정 힘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박스가 깨지나요? 흔들리죠. 이제 하단에서 어느 정도의 범퍼 작용을 해준다, 무조건 올라간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깨지더라도 발악은 하고 깨진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그냥 무난하게 가면 여기서 들어갔지만 여기서 그냥 횡보하면서 박스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금처럼 무난한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깨고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너무 뻔하게 다 나올 수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수익 못 낼 상황 있나요? 수익을 나는 이거 수익 도저히 못 내겠는데?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이 네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수익 낼 확률이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손실은 안 볼 수 있는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파동의 경우의 수가 되게 얼척없는 파동은 별로 없다고요. 이런 것들을 상황을 알고 나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 범위 안에서는 웬만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저희가 말하는 기본기를 갖췄다라는 거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웬만하면 다 수익으로 내거나 최소한
손실은 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이 말했던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좋은 상태니 높은 상태니 들어갈 만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눌림목 얘기랑 조금 별개의 얘기지만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실제로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서 여기서 모르겠고요. 그냥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매매하기에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요 분들은 아직 파동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거다. 포지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 아직은 경험치가 적다. 등등의 이유로 단순히 눌림목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눌림목을 어떻게 잘 공략할까 요런 고민점에서 좀 벗어나서 매매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매매를 어떻게 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수익을 더 잘 낼까 요 단계의 연습을 좀 더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까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능성 있다고 봐요. 없진 않습니다. 더 이상한 케이스도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그냥 가능성의 영역으로 놓고 보자면 그런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런 매매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눌림목을 이용하니 뭐니 하는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매매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낮은 가능성의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는 얘기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준비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이게 되게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매들을 하는 거예요. 그쵸. 되더라도 되게 낮은 확률로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 낮은 확률에서도 그 전에 탈출 기회를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주기 때문에 탈출 못하더라도 뭐 손실이라도 되게 최소화를 시킨다던가 어쨌든 뭐 타격이 없어요. 그 경험적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건 준비가 그만큼 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기르면 그냥 되는 문제거든요. 약간은 좀 그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다르죠. 제가 이런 매매 할 때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링 위에 서는 거예요. 링 위에 서서 스파링을 하는데 저는 주먹 한 대도 맞기 싫어요. 이런 마음이면 스파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링 위에 쓰지 말고 그냥 다른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으니까 그쪽을 좀 더 파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오늘 눌림목을 주제로 얘기를 해서 관심을 가져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실제 클럽에서도 이런 매매를 했다 그랬잖아요. 클럽의 주력 매매가 이거냐? 이거만 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채널명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잖아요. 빌드업이라는 거는 체급을 길러 나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주식 건물주 되자. 우리가 이런 단타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런 뜻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생각에 단타, 단기 트레이딩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때그때 갈증처럼 생기는 수익 욕심도 채우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계좌도 계속 불려 나가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니 오늘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설명만 듣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닌 게 각각의 케이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실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조금 노력을 해보자 라는 뜻으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눌림목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했고 그거를 잡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데 눌림목을 잡는다는 거는 이 밑에 점을 잡는 게 아니다. 눌림목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포지션을 잡는 거다. 이렇게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은 눌림목 다 본 다음에 매매하라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게 가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그거 싫으면 그 앞서서 눌림목과 무관한 매매하면 된다. 이것까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게 싫으면 그 앞서서 하면 됩니다. 뭐 빌드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매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할 수 있는 매매들이 있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좀 그거를 넓혀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 그게 넓어져야 좀 유연하게 대처도 가능하고 포지션도 훨씬 더 좁게 잡아가면서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의 목적은 좀 그런 쪽에 있다. 이 클럽에 계신 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훈련을 해오고 있고 경험을 쌓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랑 같이 함께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다 지나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라이브하게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은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조금 지나서라도 영상 계속 올려드리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 계속 영상 보시면서 좀 방향성을 맞춰서 저희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운영하는 투자클럽은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참고해 보시면은 고정 댓글로 링크가 걸려 있어요. 가입 안내 공지사항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하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